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집값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요, 집값이 앞으로 폭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거나 혹은 집값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돈 파는 가게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돈 파는 가게는 부동산, 특히 집값에 대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집값의 편차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올가미론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이 정부 들어서 수십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엄청 뛰어올랐죠. 그렇지만 정부가 이 같은 결과를 의도하고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것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그닥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다. 자, 그것이 부동산 올가비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첫 번째,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집값 편차가 점점 커질 것이다. 두 번째, 정부가 현재의 집값 폭등 이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부동산 올가미론, 이 두 가지가 더욱 구체화되는 사건, 정책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 드릴 것이고, 그렇다면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이것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이 앞으로 집값 폭락을 예상하거나 또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최근 이사 대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집을 빨리 짓겠다. 이것이 이사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대책의 결과는 얼마나 빨리 지을지, 얼마나 많이 공급할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사 대책의 후속이 아주 재밌습니다. 바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 이야기를 최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기존 분양가 규정과 다른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기존 분양가 규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분양 예정 단지의 인근 유사 단지 두 곳의 분양가를 상대 비교하면서 분양가의 105%,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의 105%를 한도로 해서 분양가를 정해주겠다. 이것이었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른바 로또 청약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은요, 유사단지 분양 아파트 한 곳과 또 준공 아파트 한 곳의 분양가에 어떤 것을 감안하냐면 매매 가격 변동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유사단지 두 곳 분양가였는데 비교 아파트가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정책, 새로운 규정에서는 유사단지 분양 아파트와 준공된 아파트 분양가 조금 달라졌죠. 그것에 매매 가격 변동률을 반영하겠다. 자,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시가의 일정 부분을 반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상한선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 내지는 90%를 상한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 배경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로또 분양에 대한 상실감, 한마디로 로또 분양을 없애겠다, 그런 취지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재 집값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가격 편차가 확대될 것이다. 또 두 번째,
집값 올가미론, 이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집값이 크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근 분양가를 산정하는 새로운 규정으로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부의 계산법입니다. 첫 번째, 공급 확대 정책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즉, 수많은 개발 지역 내 거주자 또는 건설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발 지역 내의 거주자의 동의를 쉽게 얻고 건설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높이면 조금 이롭겠죠.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에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 경기 회복을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의 종결과 종식과 바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즉 긴축은 어렵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지난해, 올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한계 기업들, 자영업자들, 이자도 계속 유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경기가 회복되었다 해서 바로 금리를 올리고 소위 금융 긴축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적자가 엄청 쌓여 있는데 갑자기 그 기업들이 회생하기가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긴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하락, 이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은 담보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긴축, 즉 금리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자영업 한계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시장에 금융 분야에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부의 계산법 세 번째는요, 세금은 어디서 거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물론 한국도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 돈을 감당해야 되는 것, 즉 외상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100배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부양책 한다고 하면 천조, 이천조, 우리가 뉴스에서 듣고 있지만 기축통화 국가라서 그렇죠. 한국은 비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 이웃 일본도 한국의 10배 이상 돈을 풀었죠. 자, 어쨌든 지금은 앞뒤 생각할 것 없이 우선은 풀어야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이미 터졌겠죠. 또한 그렇게 되었다면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불가피하게 돈을 써야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또 누군가에서 다시 회수, 거두어 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세금이라는 거죠. 따라서 돈을 누구에게 회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다음 계산에 들어있다. 자, 누구에게? 바로 부동산에게. 그래서 갈수록 많아지는 보유세. 보유세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명분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부의 계산법, 돈은 많이 썼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돈을 어디에서 회수하지?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그 이유도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정부의 계산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합쳐진 결과가 최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새로운 분양가 산정 규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현재의 집값, 대폭 오른 이 집값을 그대로 이 기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나의 계산법 세 가지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대도시는요 갈수록 팽창합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 특히 서울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돈 파는 가게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특히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폭락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조정이다. 그래서 혹여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행편이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죠.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는 갈수록 팽창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전 세계 도시의 토지 점유가 1.1%에 불과한데, 즉, 전 세계의 대도시가 토지를 점유한 것은 1.1% 불과한데, 거주 인구 비율은 60%가 몰릴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도시의 아파트를 무리해서 내 재정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데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에 무리해서 따라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계산법 두 번째. 부동산 올가미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대도시에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이 집을 지금 무리해서라도 장만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채, 또 이자가 올라가면 상당한 금융 부담에 시달려야겠죠. 더 중요한 것은 세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급등해 있는 집값조차도 세율, 즉 보유세 등등의 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올가미론을 항상 기억하셔서 아무리 대도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안정화된다 또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따라잡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질 수 있다. 부동산 올가미론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재정 형편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설 때 지금이라도 구입하는 것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가 구입할 형편이 아니라면, 그래서 세 번째,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야겠죠. 아파트 값 오른다고 내가 무조건 사야 된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재정 형편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이 그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고 해서 내가 사야 할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또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 또 장기적인 재정 형편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나만의, 우리 가족만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재정 형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대도시를 벗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갈수록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주택 가격의 편차는 커질 것이다.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도쿄 도심을 벗어나면 집값이 많이 싸다고 합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광활한 들판에 맨하탄 집값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집값은 많이 차이가 나죠. 따라서 꼭 대도시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대도시와 기타 지역의 집값 편차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대도시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나의 또는 우리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는 나만의 또는 우리 가족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지역의 집을 찾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값 2라운드, 앞으로 집값 폭락을 예상하거나 또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